이건 진짜 한 번만 보면 평생 써먹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좋은 물건을 낙찰받고 나면 당장은 너무나 행복하고 내 집 마련이 된 상상에 잠 못 이루고는 하죠. 하지만 그 후에 명도라는 큰 문턱에 부딪히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기는커녕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걱정이 떠오를 겁니다. 저 또한 처음 명도를 할 때는 그렇게 떨리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이 방법은 실제로 대한민국 경매 유튜버 1왕 68만 구독자의 송 사무장님께서도 사용하는 역할 방패 세우기라는 방법인데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강제집행이나 소송 등 큰 분쟁 없이 깔끔하게 명도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명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가지 상황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는요, 첫 번째, 문도 안 열어주는 점유자, 두 번째, 낙찰자를 경계하는 점유자, 세 번째,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점유자입니다. 오늘 영상만 보셔도 명도는 거의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선 추가로 엄청난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문도 안 열어주는 점유자. 낙찰받고 나면 명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집부터 찾아갈 겁니다. 하지만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대부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만남을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점유자에게 도움을 줄 사람처럼 역할을 보여주기만 하세요. 그냥 이렇게 쪽지를 문 앞에 붙여두고 가는 겁니다. 내용도 뭐 복잡한 단어도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딱 쓰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타경 땡땡땡땡 낙찰자 대리인입니다. 낙찰 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연락처를 남기고 갑니다. 010 땡땡땡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보통 그날 오후에서 저녁쯤이면 연락이 올 겁니다. 사실 이 불법 점유자가 잠수를 타는 이유는 자신이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어떨까요? 그제서야 대화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일단 문부터 두드리고 대화부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명도 현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점유자가 소리를 지르며 못 나가! 이사비 내놔! 라는 무서운 현장이 말이죠. 하지만 실제 고수들이 명도를 하는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쪽지 하나 붙이고 여유롭게 집에 앉아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면서 기다리죠. 두 번째, 낙찰자를 경계하는 점유자.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연락을 하려니까 여러분도 부담이 되고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와, 무작정 화만 내면 어떡하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였죠? 역할 방패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역할이 방패가 되어 나를 지키게 할 거고 상대방이 날 의존하게 할 겁니다. 앞서 쪽지에 낙찰자가 아니라 낙찰자 대리인이라고 적으라고 했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두렵고 무섭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모르고 실수하면 어쩔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방어적인 본능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낙찰 후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안내를 해드릴 직원이라면서 점유자에게 날 소개해보세요. 이때부터 점유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는지 의존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딱 이렇게만 질문하세요. 혹시 어쩌다 이런 상황이 생겼나요? 혹시 경매에 넘어간 집인 걸 몰랐나요? 전 소유자나 부동산에서 뭘 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나요? 그럼 이사갈 집은 미리 좀 알아보셨나요? 주변에 이에 대한 걸 또 문의하거나 들은 게 있나요? 이렇게 현재 점유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올바른 내용으로 설명해주면서 점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 낙찰자가 아니라 전 소유주다. 낙찰자는 애초에 전혀 관계없던 제3자고 우연히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는 걸 이해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의견을 말하고 굳이 이런저런 대화를 할 필요는 없어요. 위 질문을 통해서 현재 점유자의 상황과 진행사항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현재 점유자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이사 나가야 할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이사 갈 집은 알아봤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점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점유자도 뭐 나름대로 알아봤다면서 뭔가 요구를 하고 괜히 더 버티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대부분 잘못된 정보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이걸 납득하려 하지 않죠. 이럴 때는 답을 주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역할을 활용해서 방패로 세우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일개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결정권은 없고 해당 내용들 정리해서 저희 사장님께 보고 드릴 예정이니 추후 저희 쪽 변호사분께서 검토 후 답변을 전달드릴 겁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당장 답을 주지 않고 일단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집에 돌아와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주과장의 컨설팅을 통해서 10년차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결할지 노하우를 얻어낸 뒤 차분하게 답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 방패를 세우는 단순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와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땐 그냥 낙찰자 본인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겨우 연락 한 통 하는데 수없이 재방문을 하고 각종 내용 증명을 보낸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이사비 요구를 안 들어주면 극단적으로 갈 것처럼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딱 이 역할 방패 하나만 꺼냈을 뿐인데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꿀팁으로 이렇게 요구사항을 듣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쯤 이런 치트키를 쓸 수도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장님께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설명할 때 활용할 현장 사진과 영상이 필요한데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보다 더 쉽게 허락을 해줄 겁니다. 이건 중간에 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때쯤, 그리고 상대방도 무언가 요구를 한 상태, 이때 나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요구사항을 더 어필하기 위한 자료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쉽게 허락을 해주죠. 이 사진과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일단 내부 현 상태를 증거로 남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만약이라도 이 점유자가 악의적으로 집을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집에 들어갔고 촬영도 승인을 받은 점유자와의 완만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되기에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해주죠. 그리고 또 이건 급할 필요 없는데 내부 사진을 미리 찍어놨기에 부동산 중개를 맡기거나 인테리어 수리 견적을 맡기거나 이런 작업들의 시간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진짜 치트키를 공개할게요. 솔직히 이 점유자분들 중에도 정말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의점을 잡으려 하지 않거나 지인이 법조계나 부동산을 한다며 괜히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보고 드릴게요.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로 점유자분께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담당자예요. 사실 이대로 법적으로 진행을 바로 한다면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라고 해서 강제집행 승인까지 바로 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원과 경찰분들까지 와서 이 집을 강제로 비우게 될 거고, 심지어 거기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내야 돼요. 현재 이 물건을 맡으신 변호사분께서는 수십 년간 경매쪽 사건을 담당한 전문가이기에 분명히 지금 점유자분께서 불법을 저지른 상황이고 이를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자신이 있기에 이번 사건을 맡아주신 거거든요. 정말 이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보고 드릴게요. 하지만 그 과정을 봐온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파서 저와 같은 담당팀이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말 이대로 보고 드릴까요? 대부분 여기까지 오면 다시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무리한 이사비 요구를 하잖아요. 이때는 기준을 명확히 두고 대화를 하면 편해요. 보통 강제 집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평당 10만원에서 평당 15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편해요. 이 정도 비용을 감안해서 그 절반 정도의 가격을 먼저 기준값으로 부르시고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앞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말하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받아들이며 그 선 안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어떤가요? 명도는 사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점유자가 정말 쫓겨나기 전에, 정말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 진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명도협상의 핵심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점유자 입장에서도 만약 이를 끝까지 가져가서 변호사 선임비로 수백만 원을 쓰는 것보단 이 방법 하나만 알아두면 수백만 원씩 아끼며 여러분도 안전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집 앞에 서서 문도 못 두드리고 불안에 떨고 있거나 명도 이사비로 수백만 원을 낭비하며 결국 투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놓치는 물건을 이제 우리가 다 가져갈 차례죠. 알기 전에는 솔직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배우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상상이 되시죠? 이처럼 노하우라는 건 알고 나서 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그걸 알 방법이 없어서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경매 스터디를 운영하며 이런 수많은 노하우를 하나씩 공유하고 있어요. 만약 제 10년치 노하우를 쉽게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노하우로 흡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스터디에 참여하세요. 고정 댓글에 스터디 톡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